한미 반도체인데요. 한미 반도체는 후공정 대표주자죠. 특히 이제 하이닉스에 주로 납품하고 요게 이제 한미 반도체가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고 합니다만은 이쪽이 이제 고성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부회장도 날이 갈수록 커지는 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의 성장에 대비해 여섯 번째 공장을 확충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0억 규모의 부품 가공 설비를 추가로 발주해 내년 초부터 생산 능력이 크게 확장될 것이다. 매출 목표를 일단 뭐 공장이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 충분히 더 뭐 양산량이 많아지니까 매출도 늘어나겠죠. 물론 이제 수요가 이제 꾸준하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내년 가서는 이제 어떤 형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런 기대 심리를 안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모멘텀은 좀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올해 매출 목표도 상향을 해서 5,500억, 내년에는 1조 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이제 주가의 어떤 상승 모멘텀 상으로는 좋은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런데 이제 그 주가 형태를 보면은 최근에 말이죠, 내년에 이제 뭐 매출액이 이제 실제로 한 5,500억에서 1조 뭐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영업이 당기 순이익으로 가면서는 실적이 더 좋아지는 그런, 왜냐면 이제 고정비는 일정하고 변동비가 이제 늘어나겠지만 고정비는 크게 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더 좋아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주가상으로 보면은 이제 많이 이제 반영을 해 가는 그런 구도이면은 틀림이 없죠. 지금 이제 하이닉스가 HBM 수혜를 톡톡히 받고 있고, 한미 반도체는 이제 그 장비 업체 중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대표 주자입니다. 이번 상승 반도체 랠리가 올해 봄에 이제 쭉 나오고 있는 판인데 3, 4월 달에 2월 말부터 해서 2월 중순이죠. 이때부터 한미 반도체가 이제 확 치면서 그때부터 이제 랠리가 나온 것이 이때죠. 이때 그러고 이제 상승을 해 나가는 과정인데, 자 보세요. 주가가 지금 현재 지수가 지금 꽤나 좀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2591이에요. 그것도 낙폭을 좀 줄여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이 종목은 끝까지 이렇게 좀 버티고 있다,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 대단한 겁니다.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필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상승을 모색해야 되는 자리에서 엔비디아가 대폭락이 나와가지고 10%나 빠져버렸죠. 사실 엔비디아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AI 대표주자, 반도체 대표주자죠. 엔비디아 영향을 이제 하이닉스라든지 뭐 한미 반도체가 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또 조정을 같이 받아버렸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조정 폭은 이제 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좀 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들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그런 반도체 내에서도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HBM 테마이기 때문에 주가가 레벨 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주가가 이제 이게 중동 전쟁에 대한 이슈가 조금 우리 주식시장에는 실제로 좀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막 폭 빠지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주가상으로 보면은 일단 이런 자리죠. 지금 이제 일시적으로 좀 이탈을 했을 때 12만 원을 살짝 깨는 수준에서 이 종목은 진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가장 주도주 하이닉스는 이제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제 밀려버렸지 않습니까? 000660 한번 보겠습니다. 000660 비슷한 맥락에서 있었는데 밀려버렸죠. 그런데 이제 한미 반도체는 이제 여기 주포도 이제 관리가 된다는 거죠. 덩치가 좀 작다 보니까 관리는 되는데 여기 이제 투자 심리를 좀 다운시킬 수 있는 엔비디아의 폭락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골치가 아픈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이제 아침에 갭 하락이 좀 나온 이후에 추가 하락 폭이 별로 안 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저가 매수에 또 바로 들어와서 이런 패턴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도 이제 저점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까? 근데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조금 추가적으로 하락할 자리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라는 것은 이 종목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갔을 때 12만 원을 살짝 깨는 그런 수준까지도 갈 자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이게 이제 추세 박스권을 깨버렸으면 매도를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고민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종목은 마지막 주도주가 마지막으로 한번 밑으로 쏟아버리는 자리, 하루 이틀 이렇게 쏟아버리는 자리가 지수 저점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종목이 또 이제 낙폭주가 먼저 조금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바로 지수가 반등할 때 이 종목은 거꾸로 빠지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15만 원을 돌파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고, 자, 이게 이제 신규 매수의 자리는 이제 지금은 조금 애매하죠. 차라리 이런 종목들은 거래가 이제 안 터지면서, 거래가 많지 않으면서, 거래가 터지면 안 돼요. 악재가 나오고 팍 터지면 그건 좀 영향가 없어요. 그러지 않고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조정을 받아가지고 12만원 살짝 이탈하는 수준, 이탈하면 물량이 한번 순간적으로 탁 나오거든요. 그럴 때 낚아채는, 그것을 우리는 소위 말해서 세력주 꼬리잡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종목은 15만원까지는 거의 10중 8구 올라오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이후에도 이제 주가가 왜 그러냐면 이제 파동상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파동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파동 형성하고 이렇게 파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만큼 상승했죠. 그래서 요만큼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대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상승을 해서 95,000원짜리가 15만원까지 갔으니까 약 5만원 이상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이제 6만원짜리가 11만원 부근까지 갔으니까 또 5만원 정도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원래대로 하면 13만원짜리가 5만원을 더하면 한 18만원 정도가 목표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종목에 궁극적인 목표가가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밑으로 쳐졌다고 올라가야 되면 이제 조금 더 버거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18만원 18만원까지 안 가고 단기 고점 부분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쳐졌을 때는, 안 쳐졌을 때는 18만원 목표가 좋습니다. 쳐졌을 때는 그 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올라가다가 18만원이 조금 넘겠죠. 18만원 여기까지 안 가고 17만원이나 이렇게 가다가 좀 비실비실 해가지고 약간 좀 느낌이 쎄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 감안하시고, 그 대신 요번에 이제 상승 올라갔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좀 빠진 것은 오히려 매수 기회입니다. 그 대신 조금 빠질 때 하지 말고, 왜냐면 엔비디아 이런 게 좀 더 빠질 자리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가격 자리에 오면은 매수에 들어가시고, 요것을 이제 가지고 있다가 오히려 박스권을 돌파 18만원에, 이건 이제 선수들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만은 18만원대 와서 이제 매도를 하고, 그렇지 않고 이제 밀렸다가 이제 12만원 전후에 와서 이제 매수에 들어갔다든지 그랬을 때는 17만원 전후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목표 가격을 잡아놓고, 그때 파동은 반드시 팔고 나와야 되는 파동입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가서 물렸어요. 또 괜찮을까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상승 5%가 이제 완료가 돼버렸잖아요. 그때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 그것은 나중에 또 가겠습니까? 그런 얘기 필요 없어요. 이제 조정이 좀 커져버리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그때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